수질 분석 26번째. 이번 시간에는 COD 측정법 가운데 우리나라 표준 시험법인 망간법 COD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산화제 중에 과망간 산칼륨 퍼망가네이트의 반응을 보면은 MnO4 퍼망가네이트 이온이 7가의 망간입니다. 7가의 망간이 2가의 망간으로 환원이 됩니다. 그래서 1몰의 퍼망가네이트는 5몰의 전자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1몰은 5노르말이 됩니다. COD 측정법을 좀 더 자세하게 매뉴얼을 읽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산성 과망간 산칼륨법, 우리나라 담수에서 표준 방법으로 정해져 있는 이 산성망간법의 측정법입니다. 우선 시약을 보면은 어떤 시약들이 사용되고 그 기능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산은이 들어갑니다. 질산은 AgNO3죠. 이 나이트레이트가 필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은이 필요한 겁니다. 은을 이용하는 이유는 은이 유기물의 산화에 촉매로 작용합니다. 산화를 촉진하는 촉매 작용을 하고, 또 그 은 중에 일부는 염화이온, 염소이온과 결합해서 불용성 침전을 만듭니다. 그 은은 이 클로라이드하고 결합하면 아주 안정한 용해도가 낮은 침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침전이 돼서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염화이온의 산화를 억제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염화이온의 산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질산은은 이 COD 분석할 때 제일 처음에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황산은 그 산성 조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넣는 것이죠. 용액이 산성 조건을 가지도록 산화력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12노르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농도가 아주 정확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스탠다드 솔루션은 아니고 다만 액성을 산성을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 퍼망가네이트 과망간산 칼륨 용액을 넣고 연한 분홍색이 나타날 때까지 첨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혹시 이 시약 중에 환원제가 존재할까봐 이것을 환원제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넣어보는 겁니다. 자, 이 퍼망가네이트는 연한 분홍색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순수한 물에 조금만 넣어도 연한 분홍색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만일 그 시약 중에 어떤 환원제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면은 퍼망가네이트를 넣어도 분홍색이 안 나타나겠죠. 그러면은 계속 집어넣어 가지고 연한 분홍색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순간에 멈추는 겁니다. 그러면 환원제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환원제가 존재하면 그것이 이제 나중에 황산 용액이 그 COD 측정에 방해를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과망간산 칼륨 용액을 만드는데 농도를 보면 0.025 노르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효 숫자가 2자리밖에 안 되죠. 유효 숫자가 2자리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시약을 무게를 잴 때도 0.75g, 10mg 단위까지 유효 숫자 2자리로 정확성을 가지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과망간산 칼륨 용액은 끓여가지고 하루 동안 방치해서 상층액 또는 상징액을 선택해서 씁니다. 상층액을 또 여과해가지고 침전물을 제거해요. 그 침전물은 이 과망간산 칼륨이
이제 변화돼서 생긴 불순물입니다. 과망간산 칼륨은 쉽게 분해돼서 그 순도가 낮아지고 불순물이 생기기 때문에 정확한 농도의 표준 용액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농도의 표준 용액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이 이 과망간산 칼륨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정확한 농도의 표준 용액에 대해서 산화 환원 적정을 해가지고 농도를 측정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만들 때 정확한 농도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만들 수도 없고, 왜냐하면 시약 자체가 이 불순물들을 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0.75g 뭐 이렇게 10mg 단위까지 측정을 한 다음에 이것을 농도를 측정한 후에 사용한다. 농도 측정하는 것은 이것을 이제 스탠다디제이션이라고 해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합니다. 그렇게 해서 용액의 역가라는 표현이 있는데, 역가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실제 농도와 명목 농도의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위에 0.025 노르말 용액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재보니까 똑같더라. 그러면은 그 역가가 1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90%밖에 안 되더라. 실제 재보니까. 그러면 역가가 0.9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0.025 노르말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병의 표시를 이제 0.025 노르말이라고 쓰지만 실제로는 역가를 보정을 해줘야 되니까 역가를 거기다가 이제 또 표시를 해줍니다. 써줍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산화제는 유효 숫자 2자리까지밖에 쓸 수 없을 정도로 그 정확성이 떨어지는데, 그 정확한 그 잣대가 되는 시약은 뭐냐면 수산 나트륨입니다. 수산화 나트륨이 아니고 수산 나트륨이에요. 이게 옥살레이트라는 것이 있는데 옥살릭 애시드죠. 옥살릭 애시드라고 하는 것이 환원제입니다. 옥살산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죠. 그래서 이게 환원제이기 때문에 정확한 농도의 순도가 높은 그 환원제를 무게를 재서 시약을 만들면 이게 이제 환원제 표준 용액이 되는 거예요. 표준 용액으로 사용한다. 표준 용액. 이건 무게를 잴 때도 이것은 표준 용액이기 때문에 1.675g을 재라 이렇게 되어 있죠. 1mg 단위까지 정확히 재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효 숫자가 3자리, 4자리 되도록 무게를 정확히 측정해라. 그것은 표준 용액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이런 시약을 표준 용액을 만들 때는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건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건조시켜 가지고 그 결정수, 그러니까 시약의 결정에 함유되어 있는 물을 다 날려보내고 그 다음에 무게를 재야 됩니다. 그래야 그 수분 함량으로 인한 오차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과망간산 칼륨 용액은 농도를 정확히 만들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농도를 측정해서 써야 됩니다. 그 측정하는 것을 표준 적정 또는 줄여서 표정이라고 부르죠. 스탠다디제이션을 한다. 이것은 산화제죠. 과망간산 칼륨은 산화제니까, 그럼 산화제의 농도를 정확히 측정하려면 환원제를 가지고 측정을 하면 되죠. 그 환원제와 산화제를 반응시키는 커플링을 해야 되죠. 그때 이 수산 나트륨이 이게 환원제입니다. 그래서 환원제와 산화제를 반응시켜 가지고 그 농도를 측정한다 하는 거죠. 이 환원제는 수산 나트륨은 순도가 높은 정확한 농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도가 0.0250 노르말, 0이 하나 더 붙어 있죠.
자, 과망간 산칼륨은 0.025 노르말인데 여기는 0.0250 노르말입니다. 수학적으로는 같지만 실험적으로는 다른 수치입니다. 0.025와 0.0250 0이 하나 더 붙은 것은 유효 숫자가 하나 더 붙어 있으니까 오차가 그 10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수산 나트륨 용액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시키면서 과망간 산칼륨 용액을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넣는 양을 보면은 수산 나트륨이 25ml인데 과망간 산칼륨을 22ml만 넣었습니다. 좀 적게 넣은 거죠. 그러니까 그 명목 농도, 노미널 농도가 똑같이 0.0250 노르말이라고 하면은 같은 농도니까 같은 부피로 반응을 해야 되죠. 그래서 같은 부피로 25ml가 들어가야 당량점이 될 텐데 그보다 좀 적게 집어넣어요. 그런 다음에 정확하게 얼마가 들어가는가를 이제 타이트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2ml까지는 한꺼번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3ml 정도를 더 넣어야 되죠. 실제로는 과망간 산칼륨이 농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3보다 좀 더 들어가게 됩니다. 3에서 한 5ml 뭐 이런 정도로 들어가죠. 그래서 요 정확한 양을 나중에 이제 추가로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도를 55 내지 60도까지 가열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과망간산 칼륨 용액이 이 환원제인 수산 나트륨과 반응하는데 좀 반응이 느립니다. 온도가 낮으면 반응이 느려요. 그래서 온도를 좀 따끈따끈하게 데워서 해야 반응이 빨리빨리 일어나고, 그러니까 타이트레이션을 할 때 엔드포인트에서 정확히 반응이 일어나야 색깔의 변화를 보고 이제 엔드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는데 반응이 느리면은 엔드포인트를 지나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온도를 좀 높인 상태에서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COD는 타이트레이션 할 때 다 한 60도 정도 온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환원제가 있는 데다가 과망간산 칼륨 이 산화제를 넣으면은 이 과망간산 칼륨의 색깔은 원래 분홍색이죠. 그런데 환원제가 있는 상태에서 산화제를 과망간산 칼륨을 넣다 보면은 같은 비율로 반응을 하고 나면은 분홍색이 안 나타나겠죠. 다 산화제가 다 없어집니다. 같이 반응을 해서. 그러다가 여기에서 이제 플러스 잉여분이 더 들어가면은 그때 이 분홍색이 추가로 들어간 만큼 이제 분홍색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분홍색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 그리고 나타나서 한 30초 정도 사라지지 않는 점을 종말점으로 합니다. 왜 30초를 주느냐 하면은 플라스크 안에서 이렇게 반응을 막 시키다 보면은 이게 금방 완전히 섞이지 않고 또 반응이 이 망간은 좀 약간 느리다고 했죠. 그러니까 반응이 일어나는 그 시간을 주는 거예요. 플라스크 안에 있는 시약들이 완전히 섞여가지고 반응이 확실히 일어날 때까지 30초간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30초가 지나도 분홍색이 남아 있으면은 이제 엔드 포인트가 지나간 거죠. 그 다음에 계산은 그 적정에 소비된 양을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역가가 있죠. 역가. 그 다음에 또 블랭크가 있고 그것을 이제 보정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역가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역가가 0.926이다 그러면은 0.250 노르말의 실제 농도는 여기다가 0.926을 곱해서 0.0231 노르말이 된다 이런 거죠. 그 COD의 타이트레이션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그 백 타이트레이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설명을 해야 됩니다. 한자말로 역적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역적정, 백타이트레이션은 뭐냐면은 산화제나 환원제 또는 산염기를 적정할 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화제가 이만큼 있다. 그러면 환원제를 이제 넣는 거죠. 환원제를 계속 넣어서 이 산화제와 동등한 양이 당량만큼 딱 반응이 되면은 여기서 엔드 포인트가 되고 적정을 멈추는 겁니다. 이게 보통의 정상적인 적정인데, 백타이트레이션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당량점을 지나도록 과량을 첨가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화제가 이만큼 있으면은 환원제를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집어넣는 거예요. 환원제를 더 많이 집어넣으면 이만큼이 초과됐죠. 초과된 잉여의 환원제가 남아있는 겁니다. 잉여의 산화제가 아니라 이번에 환원제가 남아있죠. 그렇게 해놓고 이 잉여의 환원제를 이것을 산화제로 적정합니다. 산화제로 적정해요. 그러니까 원래 산화제가 있는 것을 측정하는데 환원제로 측정하는 게 아니라 환원제를 이만큼 넣고 거꾸로 요 남아있는 잉여의 환원제를 산화제로 측정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런 백타이트레이션을 쓰는 이유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때 색깔과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 색깔이 어느 쪽이 그 감별하기가 편한가 이걸 보고 색깔이 없는 데에서 약간 연한 분홍빛이 딱 나타나면은 이제 엔드포인트라고 보는 거죠. 있다가 없어지는 것보다는. 그래서 산화제로 적정을 하면 산화제가 환원제가 다 없어지고 넘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그 퍼망가네이트 핑크빛이 남게 돼요. 그래서 감별하기가 쉽다. 엔드포인트를 보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반 적정은 산화제를 측정하려면은 환원제로 적정하는 건데, 역적정에서는 산화제를 적정하는데 또 산화제로 적정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정량의 환원제를 넣어주는 거죠. 일정량의 환원제를 과량이 되도록 넣어주고, 과량이 되도록 넣어주고 그 남은 잉여의 환원제를 산화제로 측정한다. COD에서 지금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COD 측정 과정을 보면은 제일 먼저 시료 100ml를 취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COD의 시료의 양을 필요에 따라서 조절을 하고 또는 희석을 하거나 해야 됩니다. 뭐냐면은 과망간산 칼륨으로 여기 1번 참고사항 1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1번을 보면은 모두 소비되는 최대 측정 가능한 COD는 20mg/L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산화제의 양을 보면은 어느 정도까지 측정이 되느냐면 최대 20mg/L까지 측정이 됩니다. 그런데 가열 분해 후에 남은 그 산화제의 양이 첨가량의 2분의 1 정도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최대량으로 이론적으로 20mg/L를 측정할 수 있지만은 한 반 정도 그 산화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측정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 COD 10mg/L 정도가 되도록 해서 측정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면은 보통 COD 10mg이면 어느 정도냐 하면은 자연수, 하천수, 호수물 이런 것은 한 5mg/L 이하입니다. COD가. 우리가 보통 상수, 원수로 쓰는 물들은. 그런데 이제 하수가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10을 넘어갈 수도 있죠. 희석되지 않은 하수는 COD가 한 150, 200mg/L 이 정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10mg/L가 되도록 희석해야 되는 거죠. 희석을 해가지고 유기물의 총량을 조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산화제가 완전히 소비되지 않도록. 만일 내가 측정을 했는데
COD가 20으로 거의 20 가까이 측정이 됐다. 그러면 그것은 산화제가 다 소비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다시 측정해야 됩니다. 희석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로세스 보면은 질산은 용액을 흔들면서 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산은 용액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 염화이온, 염소이온의 제거를 위해서 넣는다고 했죠. 염소이온 제거를 위해서 질산은을 넣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질산은은 이 COD를 측정할 때 처음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화제를 넣기 전에 산화제가 4번에서 들어가죠. 4번에 과망간산 칼륨이 들어가는데 요거하고 이 질산은 들어가는 거하고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질산은을 먼저 넣어서 클로라이드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산화제를 넣어야 된다. 질산은 용액은 얼마큼을 넣어야 되느냐. 질산은 용액은 보통은 한 5ml 정도 넣으면 되는데 시료가 만일 기수호라는 것은 바닷물이 약간씩 섞이는 물이죠. 이렇게 염화이온이 많이 있는 곳에서는 좀 질산은 용액을 많이 넣어야 돼요. 그러든가 아니면은 해수의 경우는 이렇게 해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알칼리성 망간법으로 측정해야 됩니다. COD 측정의 그 다음 단계로 황산을 넣고 황산을 넣어서 흔들면서 이렇게 섞어줍니다. 그런데 유기물 농도가 높은 시료, 유기물 농도가 높은 시료의 경우에는 처음에 벌써 황산을 넣고 흔들어 보면은 여기서 과망간산 칼륨이 모두 소비돼서 분홍색이 사라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넣어주는 이 초기에 과망간산 칼륨을 넣어주는 초기에 벌써 이 초과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얼른 다시 시료의 양을 줄여서 다시 시료를 만들어 측정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반응이 다 되려면은 30분간 가열해야 되지만 유기물이 많으면 아예 초기부터 벌써 과망간산 칼륨이 싹 소비돼 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끓는 물 중탕기에서 30분간 가열한다. 끓는 물 중탕 워터베이스를 사용한다 그랬죠. 온도가 너무 높으면은 과망간산이 분해가 된다. 그런데 이 워터베이스에서 가열하는 것이 좀 불편해요. 불편해서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직접 가열하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도가 너무 높아지지 않게 주의해 가면서 하는 거죠. 뭐 가스버너 전열기, 여기서 전열기라고 했는데 전자레인지를 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레인지는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면 몇 분 정도 가열하면 이게 워터베이스에서 가열한 정도로 알맞은 온도를 유지하는가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조사한 다음에 측정한 다음에 그만큼만 딱 가열을 하는 거죠. 근데 표준 방법은 워터베이스에서 100도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0.025 노르말 수산 나트륨을 가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수산 나트륨은 요 5번에 설명해 보면 표준 용액입니다. 표준 용액에서 농도가 아주 정확한 양이니까 넣을 때도 아주 정확한 양을 첨가해 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첨가량을 보면은 자, 산화제가 이만큼 들어갔습니다. 0.025 노르말이 10ml 들어갔죠. 그 다음에 환원제가 0.025 노르말이 10ml 들어갔죠. 자, 그러면은 만일 시료에 전혀 유기물이 없는 그런 블랭크에다가 넣었다고 하면은 두 용액이 정확하게 당량점이 되죠.
당량비로 첨가한 게 되죠. 그래서 반응이 딱 맞는 것인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식이요에는 과망간산 칼륨이 많이 소비되어 있죠. 소비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과망간산 칼륨을 이만큼 넣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남은 양입니다. 남은 양인데 이 수산나트륨 환원제는 똑같은 양을 넣는 거예요. 이거 환원제를 산화제는 남은 산화제를 이제 우리가 측정하려고 하는 건데 환원제는 이만큼을 넣습니다. 그러면 이만큼이 과잉으로 들어갔죠. 잉여로 들어갔죠. 이 과잉으로 들어간 초과된 양을 산화제로 타이트레이션 해서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과돼서 이게 이제 그 남은 환원제가 됩니다. 남은 환원제. 산화제가 요만큼 남아 있는데 환원제를 이만큼 넣었기 때문에 여기 같은 당량으로 반응을 하고 남은 산화제가 요만큼이 되는데 요것을 환원제가 남았으니까 산화제로 정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과만간산 칼륨 용액으로 적정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색이 없어요. 그러다가 과망간산 칼륨 용액이 남게 되면은 환원제가 다 없어지면은 그 다음에 이 과망간산 칼륨의 색깔인 분홍색이 나타난다. 나타난다기보다는 처음에 시약을 딱 넣었을 때 분홍색이 생겼다가 마그네틱 바를 회전시키면 반응이 일어나서 이제 색깔이 없어지는데 그게 색깔이 없어지지 않고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엔드 포인트다. 이때 그 온도를 약 60도로 유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온도를 60도로 유지하는 이유는 밑에 설명을 보면은 온도가 낮으면 산화력이 약해서 산화환원 반응이 정확하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온도를 유지해서 측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하느냐면 그 COD 측정은 분해해가지고 100도로 가열을 했죠. 워터베이스에서 가열하고 나서 이게 식기 전에 따끈따끈 할 때 바로 타이트레이션을 합니다. 그러면 일부러 데우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식기 전에 그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측정을 한다. 그 다음 COD 계산하는 것을 보면은 COD 계산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우선 소비된 산화제의 양을 당량으로 계산합니다. 이것을 소비된 산화제 양을 당량으로 계산하는데 소비된 산화제 양은 기본적으로 노르말 농도 곱하기 부피 이렇게 해서 계산하죠. 노르말 농도 곱하기 타이트레이션 해서 들어간 시약의 부피. 그러니까 노르말 농도는 당량 퍼 리터고 이거 부피는 이제 리터고 그러니까 이걸 곱하면은 당량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 당량으로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8을 곱합니다. 8을 곱하는 것은 뭐냐면 산화제 1당량이 8g이죠. 8g의 산소에 해당이 된다고 했죠. 산화제 1당량이 산소 8g에 해당이 되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산화제가 전자를 받았는데 이것을 산소가 전자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산소가 얼마나 소비될까 이것을 계산하는 거예요. 산소의 무게로 변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COD에서는 산소가 소비되지 않습니다. COD 반응에서. 그런데 나중에 COD 값의 그 단위를 보면 뭘로 나오느냐 하면은 밀리그램 옥시전 퍼 리터 이렇게 나옵니다. COD의 단위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뭐냐면 당량 무게를 산소의 무게로 환산을 했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시료가 보통 1리터를 측정하지 않고 100ml 또는 그보다 더 스케일 다운해서 30ml 뭐 이 정도 측정을 하니까 그래서 1리터로 또 환산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1000을 곱하는 경우에는
g을 밀리그램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합니다. 이 계산식을 보면은 시료의 적정에 소비된 과망간산 칼륨 용액의 양이 A ml고 블랭크가 있습니다. 블랭크는 시료가 안 들어가 있는 증류수만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시료에도 약간의 불순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약의 불순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정하기 위해서 시료가 들어가지 않은 그 블랭크를 적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B ml가 나왔다. 그럼 이 차이가 이제 소비된 산화제의 양이 되는 겁니다. 그림으로 이걸 보자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제일 처음에 첨가한 산화제가 이만큼 있습니다. 이건 시료에도 이만큼 넣고 또 블랭크에도 똑같은 양을 산화제를 이만큼을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가열을 하고 나면은 그 남은 산화제의 양이 여기는 이제 조금밖에 없죠. 이쪽은 산화제가 많이 남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남은 산화제를 측정을 하는데 어떻게 측정하느냐 하면 산화제를 측정하는데 환원제로 타이트레이션 하는 게 아니라 환원제를 과량을 넣는다고 했죠. 환원제를 과량을 넣어요. 환원제를 얼마큼을 넣느냐 하면은 환원제는 이만큼을 넣는 겁니다. 이만큼을. 자, 환원제를 이만큼을 넣었으면은 여기서 남은 산화제만큼은 반응을 해서 없어져 버립니다. 반응을 해서 없어지고 남은 환원제가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료에서는 소비된 산화제가 있기 때문에 남은 산화제의 양이 적고 그 다음에 그러면 잉여의 환원제가 더 많죠. 그에 비해서 블랭크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면 산화제를 처음에 넣은 것에서 소비가 안 됐습니다. 소비가 안 됐으니까 이만큼 환원제를 이만큼을 같은 양을 넣었을 때 잉여의 환원제가 더 적은 양이 남아 있어요. 잉여의 환원제가 더 적은 양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남아 있는 양을 보면은 시료의 적정에 사용된 양이 A고 블랭크에서 사용되는 타이트레이션이 B라고 하면은 A가 더 크죠. 그래서 A-B 이 차이가 뭐냐면은 시료에서 소비된 산화제의 양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A-B로 나온 것은 소비된 산화제의 양이란 뜻이고 소비된 산화제의 양에 그 다음에 그 샘플의 부피분의 1000 V분의 1000 하면 1리터로 환산한다고 했죠. 1리터로 환산하고 그 다음에 여기 노르말 농도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요 노르말 농도 0.025 곱하기 F 이 부분이 요게 이제 N에 해당이 되고 요 부분이 V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량은 당량 농도 곱하기 부피로 계산이 된다고 했죠. 근데 그 COD는 일반적으로 산소의 무게로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산소의 무게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여기에 8이 곱해지는 거죠. 전자 1당량당 산소 8g이다. 그래서 8이 곱해지면은 이제 밀리그램 O2 per 리터로 단위가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 COD라고 부르지 않고 KMNO4 소모량이라고 측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COD라고 부르는 건 이제 크롬법을 COD라고 부르고 이 경우에는 KMNO4 소비량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측정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산소의 양이 아니라 실제로 소비된 KMNO4 그러니까 소비된 산화제의 양이 얼마냐
소비된 산화제의 양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외국에서 나오는 데이터들 보면은 이건 만간법은 COD가 아니라 KMNO4 소비량에서 이 양 무게로 나타내기도 한다. 그다음 그 바다에서 사용하는 알칼리성 과망간산 칼륨법입니다. 알칼리성 조건에서는 이 염화이온을 산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해수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산성법과 알칼리성법을 비교를 해보면은 뭐 거의 담수에 대해서도 측정해도 비슷해요. 내가 산성법과 알칼리성법을 비교해 봤더니 담수 시료에 대해서 비슷한 값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해수에만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담수에서도 이 방법으로 측정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측정의 원리는 뭐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단지 다른 점은 여기는 산성 조건이 아니라 알칼리성 조건이다. NaOH 용액을 넣어서 알칼리성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끓는 물 수욕에 넣어서 100도가 넘어가지 않게 망간의 분해를 막으면서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산화제가 남아있는지 아닌지를 그 측정하는 방법으로 이 KI 요오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채택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요오드라고 하는 것은 이 I-와 I2 사이에 이 사이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데, 그 산화제가 있는 조건에서는 산화 환경에서는 아이오다인이 되고 환원 환경에서는 아이오다이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오다인은 스타치와 반응해서 녹물과 반응해서 블루 칼라를 내죠. DO 타이트레이션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액성이 산화 환경인가 환원 환경인가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뭘 쓰느냐 하면은 산화 환경인가 환원 환경인가를 알아보려면 아이오다이드하고 스타치를 넣어주면 됩니다. 아이오다이드와 스타치를 넣어주면은 산화 환경이면은 블루 컬러가 나오고 환원 환경이면 무색이 돼요. 이건 환원 환경에서는 무색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화 환원 반응을 커플링을 해서 타이트레이션을 하면서 산화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타이트레이션 한다, 또는 환원제를 가지고 타이트레이션 한다. 그러면 이 경계에서 무색과 블루 컬러가 바뀌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알칼리성 망간법의 경우는 다이어설페이트라고 하는 환원제로 적정을 합니다. 이것은 환원제예요. 그 환원제로 적정을 해서 산화제를 이제 조금씩 없애가는 거죠. 그러니까 산화제가 있을 때는 그 블루 컬러를 나타내고 있다가 적정이 쭉 진행이 돼서 산화제가 다 없어지면 갑자기 색이 싹 없어지고 무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엔드 포인트를 감지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알칼리성 망간법의 경우에는 백타이트레이션을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는 산화제를 이 다이어설페이트라고 하는 환원제로 적정한다. 이것이 이제 좀 다른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알칼리법의 경우는 산성법과 거의 같지만 시료의 종류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그 산업 폐수 같은 것들은 좀 달리 나올 수도 있는데, 여러 종류의 유기물이 막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호수물, 하천물인 경우에는 내가 측정해 보니까 거의 같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알칼리성 망간법을 설명을 정리해 놨습니다.